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에 이혼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분들이 이혼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 자,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혼을 할 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들이 양육되는 환경이 불행하다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내 아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그래서 행복해져야만 아이들한테 긍정적 영향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혼을 머뭇거리시는 분도 참 많아요.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양육되는 환경이 불안정해지니 내 아이에게 좀 더 안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혼을 안 하더라도 내 아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불안정하다면, 그러면 이혼을 안 하더라도 내 아이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엄마가 이혼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맨날 엄마 때려요. 맨날 술 먹고 와서 집안 뒤집어 놔요. 또는 아빠가 맨날 바람둥이여가지고 막 여자 막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 자기 집에 막 여자도 몰래 들이고 그래요. 그걸 아이들이 맨날 보고 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혼 안 하고 계신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방치하신 것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혼을 안 하더라도 아이들은 양육 환경이 악영향이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분명히 받게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이혼 전보다 더 힘들어. 예를 들어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워낙 나쁜 사람이라 내가 이혼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엄마가 매일 울진 않았어. 일주일에 2번 울었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일주일에 6번을 울어. 그러면 이혼하시고 나서도 그 상황이 아이들에게는 악영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이혼을 결정했다면 이혼 후 환경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환경이어야 된다. 근데 그 아이들의 환경을 결정해주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부모다. 부모가 행복하게 된다면 이혼 100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볼게요. 내가 이혼을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현재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삶이 불행했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이혼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최소한 이혼하기 전보다는 이혼하고 나 진짜 이혼하고 너무 잘했어. 와, 내가 이혼 안 했으면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야, 난 전 남편이 바람 펴주고 전 남편 폭력 있었던 게 너무 고마워. 왜냐하면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이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 개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이혼을 결심했으면 이혼하고 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이혼을 딱 결심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이 하나는 꼭 염두하고 이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혼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이혼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다시 상기해야 됩니다. 이혼은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한다, 남편이 폭력적이라서 이혼을 한다, 남편이 쓰레기라서 이혼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보다 이혼하고 사는 삶이 더 행복할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남편이 아무리 쓰레기라도 내가 이혼하고 사는 삶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이혼을 안 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혼은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에 또는 내 슬하에 양육되고 있는 아이가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그 이혼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새로 내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혼은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내 아이의 양육 환경이 훨씬 더 행복한 양육 환경으로 바꿔주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혼은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이혼하고 나서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맨날 바람피고 맨날 술 먹고 뒤집어 엎고 부인 때리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그래서 부인분이 이혼했어. 그럼 안 좋은 상황에서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죄의식을 갖고 계셔. 특히 옛날 분들이 많이 그러셨어요. 이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거기에 죄의식과 수치심을 갖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에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혼했어도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혼한 사람 행복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혼하면 무조건 죄의식 가져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혼하면 무조건 수치스러운 거다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혼했으니까 창피해, 너는 이혼했으니까 죄를 졌어, 넌 이혼했으니까 아이들에게 나쁜 부모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절대 듣지 마시고요. 그분과 인연은 끊으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혼은요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다 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혼하고 나서 부모님이 더 행복하다 그러면 아이에게 더 좋은 양육 환경이 제공된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들한테 상처 줬어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엄마가 행복할 수 없겠죠. 부모님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어서 엄마도 때리고 아들도 막 때려, 내 딸 막 괴롭혀. 그래가지고 내 자식이 그 아빠한테 맞는 게 무서워가지고 애를 안고 내가 도망쳐 나왔어. 아이 구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혼인 아이에게 상처 주는 일이라는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 아이를 또 잘 키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혼은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니까 죄의식까지 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그 이혼이라고 하는 과정과 결과를 들먹이면서 엄마를 힘들게 해요. 엄마가 이혼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잖아 막 이런 거요. 엄마 이혼 안 하면 안 돼 막, 아빠 저래도 그냥 살고 싶어, 나 남들하고 다른 게 싫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아이들은요 굉장히 영악해요. 부모님의 죄의식을 자기의 컨트롤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걸 저희가 방어기제로 수동공격한다고 그러는 건데, 부모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부모의 죄의식을 딱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시면은 양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혼을 가지고 그거를 들먹이면서 부모의 죄의식을 자꾸 건든다. 그거는 내 아이에게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지금 요놈의 새끼가 나를 지금 조종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주셔야 되냐면요, 선을 딱 끄세요. 이혼한 건 난데 네가 왜 힘들어?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혼했는데 왜 네가 힘드니? 그전보다 조금 더 좋은 양육 환경이 제공됐는데 네가 왜 힘드니?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옳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혼하시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핍 해결하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요, 결핍이 크면요 힘들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밥이라고 해봅시다. 아무리 주변에 좋은 사람과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금이 넘치는데 밥을 안 먹고 살아. 배고파서 힘들죠. 예, 마치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아도 내가 땡전 한 푼 없어. 힘들죠. 예, 그게 결핍이에요. 그런 인간이 힘듭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변에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 또 힘들어요. 인간은 외롭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취약한 결핍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그 결핍을 꼭 해결하세요. 이혼하고 나서 내가 돈 때문에 힘들다? 그럼 돈 버는 방법을 배우시고요. 내가 이혼하고 나서 돈 걱정은 안 해. 근데 내가 외로워. 그러면은 또 다른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해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사랑, 내가 남자가 어떤 사람이고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공부를 하시고 새로운 사랑을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결핍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고 누가 다 가져갑니까? 내 자식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결핍을 꼭 해결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궁금해진 게 있는데, 네.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가 이혼해서 나는 아빠 없이 자라잖아. 나는 왜 아빠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 말하는 경우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용을 하는 거다? 맞습니다. 나는 왜 아빠 없이 커? 라고 주장하면 아빠 없으면 왜 안 되는데? 라고 물어보세요. 거꾸로. 아니, 엄마를 힘들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는 아빠가 있는 것보다 그런 아빠가 없는 삶이 훨씬 나은 삶이에요. 그걸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정 그래도 이제 남들처럼 아빠가 있어서 좋겠다. 그러면 아이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가야, 그럼 엄마가 하나 만들어줄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새 아빠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죠. 네,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때까지 말씀해주신 걸 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정리하자면요.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그죠?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때려서 이혼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돈을 벌어서 이혼한 것도 아니에요. 남편과 사는 게 힘들어서 이혼하는 거고, 그 이유는 뭐다?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함이다. 그래서 딱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이혼을 결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가, 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